지난 99회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 황상민 교수님의 쥐야기 프로젝트 잠룡의 뇌. 아, 교수님이 아니죠 이제.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응? 첫 번째 안철수 대표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WPI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근데 이 WPI가 뭐냐 하는 문의가 많아요. 방송에 나갔더니. 그러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WPI 성격 분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자료들은 뭡니까? 이해, 자기평가, 성격, 타인평가. 지난 시간에 WPI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또 WPI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 네. 특히 그 사람 본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연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WPI를 통해 가지고 확인도 해볼 수 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WPI가 무슨 내용이냐 이제 궁금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란 인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 WPI가 궁금한 그렇죠. 분들은 이걸 읽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WPI를 경험해 볼 수 있느냐? 그거는 WPI를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저 체크 위즈덤 센터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김어준 총수는 내한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갑자기 그래 난 지금부터 김어준 총수야 딱 생각을 하고 그 검사를 해보면 내가 김어준 총수를 어떤 또라이로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할 때 마치 내가 김어준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검사를 하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김어준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김어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WPI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떻게 느껴지는 존재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지금 11시인데 무려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앞부분에 놓으신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저거 WPI 한번 딱 해보면 알 텐데.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나 자신을 이 로맨티스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딱 해봤더니 이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로 논다. 그러면 내가 안철수 의원이 조금 뭔가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남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대개는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인상은 약간 또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또라이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를 쓰시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냐. 그렇죠.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제 안철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실제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뭐 안철수 의원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인데, 여기서 김 기자나 또는 총수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안철수 의원은 이럴 것이다라고 믿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야 모르죠. 몰라요? 이런 분이 어떻게 기자를 하지? 놀랍네요.
아니 원하는 답변을 주세요 그냥. 그러게요. 아니 그렇잖아. 요즘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지금은 본인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분은 어차피 나올 유엔 거야. 사무총장 끝나고 나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부분 믿고 있으면 그분은 나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건 하늘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되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이렇게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네. 사람이 네. 실제가 어떤지 하고는 상관없이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자기는 B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A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 행동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근데 본인은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행동을 계속하면 되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A라고 평가하면 당사자가 나는 B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A일 사람일 확률이 높고, 게다가 그렇게 A라고 계속 말하면 이 사람도 A에 맞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죠. 훌륭하네요. 이해력이 빨라요, 제가.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그런 걸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WPI고,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을 보고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이걸 여기 들어가서 테스트해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형 이론은 이런 게 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실 건가요?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성격에 대한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외향성, 신경성, 친화력, 개방성, 성실. 이걸 보통 이제 빅5라고 그러는데, 빅5. 대개는 1970년, 80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5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김총수 같으면 외향성 80점, 신경성 60점, 뭐 친화력 80점, 개방성 90점, 성실성 3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점, 20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점수를 주듯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합해서 이런 유형을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점수를 받아보고 이게 김총수의 성격이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응답을 하지.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점수만 알지. 점수만 알지. 그리고 네.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 어? 그래서 상당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한 심리학자는 너무 광분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우리가 마치 빵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5가지 재료인데, 이 재료가 섞여져 가지고 진짜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소스인데, 그렇죠. 이게 버무려지고 난 다음에 5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렇죠.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마음의 형태, 성격이라는 것은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리얼리스트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게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이 각각의 다른 가치를 어떻게 그 사람이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와 행동 방식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트는 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릴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릴레이션에 전전긍긍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한 50% 정도의 기본 삶의 모드가 리얼리스트의 모드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의 문제를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리얼리스트가 관계라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 그것보다는 예. 스스로가 너 왜 사니? 뭘 위해서 사니? 하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가족관계, 인간관계, 뭐 이런 관계 알겠습니다. 때문에 관계에 맞춰서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라는 것은 오빠 믿지? 나를 믿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기가 해야 될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대부분의 로맨티스트가 이제 트러스트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서적인 동료가 조금 덜해요. 그런데 트러스트가 상당히 떨어지면 항상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매뉴얼은 뭡니까? 매뉴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보통 일반적인 규범이나 통념이죠. 근데 여기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매뉴얼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안 하고 매뉴얼이 상당히 떨어지고 내일 뭐 늦으면 늦지 뭐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 흔히 말하는 모범생 스타일이 매뉴얼이 높으면 좀 모범생이고 좀 깝깝하고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되게 매뉴얼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스트 예를 들어서 뭐 인본주의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휴머니스트하고 용어가 다르게 쓰인 거고요. 그렇죠. 휴머니스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데 보통 제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하면 오지랖이 넓은 인간들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 단어가 평상시에 쓰던 대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감안하시고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이 심리를 가진 사람은 이 단어만 봐도 벌써 느낌이 와요. 잘못했어요 제가. 네. 아이디얼리스트는요? 아이디얼리스트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김청수 같은 사람 엉뚱하다든지 뭐 딴 세상에 있다든지 딴 세상에 있다. 막말로 하면 뭐 이제 또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내 길을 가련다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살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말하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꿈이 있다. 근데 왜 몇 년 그게- 전에 보여주고 그랬어요? 뭘요? 응? 저기 박사님 만나서 네. 상담도 하고 그랬었다며. 상담이 아니라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 파악하고 자꾸 또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리 검사 안 해도 네. 흰 기자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또 무슨- 같은 또라이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흰 기자는 리얼리스트예요. 리얼리스트. 예, 그리고 상당히 로맨티스트 모드에서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리얼리스트 모드로 변신한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그거 되네요. 나쁜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잘 사실 거예요. 좋은 거면 안 좋은데. 자, 컬처, 에이전트의 컬처.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그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돌격앞으로 그런 스타일이죠. 사실은 그런 정서. 군인들처럼 군인형. 그렇죠, 그렇죠.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또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상당히 뿌듯해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공감이 잘 안 될 때 상당히 에이전트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대통령 같은 스타일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이 WPI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것은 국가 최고의 비밀을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경계를 해요. 뭐, 경계하시는 분이 군인이라고 뭐 그런 거 발표하고 그러셨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컬처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컬처는 하는 거죠. 뭡니까? 그래서 컬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화적인 거에 취향을 가진 삶인데 대개는 이제 에이전트는 우리가 과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밌게도 역설적으로 어떤 과제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 오타쿠다. 근데 그 과제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되는 과제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 몰입하는 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멋있게 이야기하면 문화적인 어떤 몰입을 한다라는 그런 성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좋게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좋게 이야기해야죠. 네. 자, 그렇고요. 뭐 여기 있는 거는 이 좀 설명을 뭐 하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간략하게 예. 보실 분들은 나중에 방송으로 캡처해서 보시고 혹은 책을 사서 보시고 이것도 타인 평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고. 그렇죠. 자, 이 기법으로 이 분석에 의해서 네, 이 지금 프로파일이 그렇죠. 나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네. 하면 자기 평가라는 것이 이제 보면 위에 있는 빨간 선이에요. 그러면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이디얼리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죠. 네.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근데.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되게 자기의 정체가 뚜렷한 사람은 저 5가지 자기 평가에서 어느 하나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나머지가 비교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프로파일을 딱 보고 이분이 왜 상당히 처음에 생각이 있으신 분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알기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지금 저기에 보면 아이디얼리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 아이디얼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가 높고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휴머니스트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성격을 인간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분은 아이디얼리스트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리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와 에이전트까지 다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5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특징은.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심리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아 보이는 건 다 내 거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빨간색에 자기평가라고 돼 있는데 네. 저 자기평가가 안철수 의원이 나는 이거야라고 평가를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안철수를 알거나 주위에서 본 사람의 세 사람. 빙의 기법을 활용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웃기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신체 구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해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몇 명을 해부해야지 인간의 신체 이 뼈 구조를 신체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개구리 해부도 잘 못했어요. 그거하고 지금 저 질문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는 잘못했어! 해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네. 잘못했다고 단 한 그래. 명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리얼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곤란하면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싹 빠져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양가가 있을 때는 저도요 이렇게 이제 나서는 특성을 보이게 돼서. 잠깐만요. 요 분석의 전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그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확률도 높다. 그 전제 하에 행동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에 대한 저희 해석을 듣고 안철수가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네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들리면 이 프로파일이 맞는 거고 안철수의 행동을 이 프로파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우리는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이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보이는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알겠는데 어쨌든 이걸 받아들일 때 전제는 다른 사람이 했지만 다른 사람이 해도 실제 그 사람과 유사한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사자도 실제 그렇게 할 행동이 가능성이 높다. 이 전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해보자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 가지 더 전제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봐라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잘 모른다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실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본 자기가 실제 자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전제도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본인은 아닌데 안철수를 아는 세 사람을 통해 이 분석을 했더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해석하니 거기서 다시 이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다 내 거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네. 여기에 보면 타인 평가라는 게 있어요. 타인 평가. 타인 평가가 이제 여기 있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인 평가는 주로 뭘 나타내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릴레이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믿어주세요 또는 제가 역할을 잘하고 있죠 라고 하는 트러스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참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매뉴얼, 규범이라는 게 상당히 또 한국 사람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나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셀프라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 풍류를 즐기고 있고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고 해서 컬처인데 재밌는 건 안철수에게서 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이 그 타인 평가와 자기 평가에서 그렇죠. 그럴 때 자기 셀프. 자신. 그렇죠. 안철수는 그러면 당신은 뭘 위해 정치를 합니까? 하면 저요. 저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라는 심리 상태로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 얘기로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모든 정치인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 여왕님도 항상 그러잖아요. 나의 국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삽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이 가장 정답으로 내세우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본인을 그런 면이 있지만 하지만 역시 나를 위한 정치이기도 하다. 이건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를 희생하는 정치고 나보다는 당이 중요합니다라든지 나보다는 뭐 개파의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대의명분을 따른다든지. 그렇죠. 저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자기 평가도 결국은 내가 안철수라면 빙의한 세 사람, 안철수를 그렇죠. 잘 아는 거고 타인 평가는 어떤 내가 사람이 안철수라면 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또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세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동일한 세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그 빙의한 것도 나고 네. 이제 나는 거기로부터 나와서 안철수를 보는 평가를 한 거는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 빨간색을 구성하는 것과 파란색을 구성하는 조사 대상자 3명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세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고요. 세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세 사람 그렇죠. 조사 대상의 세 사람은 같고 한 그렇지. 번은 당신이 안철수라고 할 때 한 번은 당신이 안철수를 볼 때 이렇게 아니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라는 존재를 상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느낀다는 건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또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보는 자기 자신과 남들이 보는 자기 자신이 합했을 때 인간의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잘 드러난다. 한 번의 검사인데 그 질문의 문항에 따라 두 가지가 다 검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철수로 빙의한 상태에서 그렇죠. 네. 그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요. 다음 주에 예를 들면 문재인 씨를 우리가 한다.
라고 하면 네. 그냥 내가 문재인 씨로 빙의를 했다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오세요. 네. 그러면 그 검사를 여기 올려놓고 이 김 기자께서 문재인 씨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고 김 기자가 보는 문재인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은 김 기자의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한 번에 검사를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죠. 아, 이게 네, 잘 그래서- 이해 못하신 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특징은 이 검사의 특징은 자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자기라고 말하고 이런 특징을 말씀하셨고 그거가 이제 일반적인 심리적 상태인데요. 사실은 안철수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은 안철수가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 또는 정치하러 그 사람이 왜 나왔을까? 라는 거는 안철수가 나왔다라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새정치하려고 나왔죠. 본인 이야기로는. 새정치는 자기가 하면 새정치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헌정치다라는 그 심리가 셀프가 뚜렷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고요.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를 이 표를 가지고 유추해 보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좋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심리예요. 좋다고 하니까는 뭐예요? 자기가 정치를 하는 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럼요. 대통령이 좋다고 하니까 나라면 대통령이 될 만한 가치가 있어. 아,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과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렇죠. 훌륭하지 않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출발은 여기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대체 안철수는 이제 뭐 나름대로 당을 만들어서 나갔고 또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종의 뭐 교섭단체 이상의 형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죠. 그렇죠. 지지자들은. 그때 예. 이제 우리는 애척을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이 라이브로 실험을 할 수 있다. 안철수는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이게 될 것인가를 제가 실험을 하는 준비를 해온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시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의 이 마음을 우리 여기 김 기자가 받았다 하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담아 김 기자한테 줬어요. 예. 네, 김 기자 지금은 이제 피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네, 여기서 골라봐라. 그렇죠. 그럴 때 실제로 이제 사실 그런 질문들은 많이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대체 뭐 할 거냐? 앞으로 국민의당 맞죠? 그 당이. 네. 예. 국민의당은 대체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인가? 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다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창조 경제하면 창조가 없는 경제 이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이 없는 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상당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심리는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5개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정치를 한다면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이 가치를 이루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5가지의 가치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인정, 인정, 프로정신, 프로정신, 직업적 성취, 직업적 성취, 나는 기술도 있는데. 기술요? 그 옆에서 네. 괜히 퍼뜨리지 마시고요. 지금 김 기자는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본인의 사견을 여기에서 그 섞지 중에 마세요. 기술도 있었어요. 기술도 예, 있었어요? 예. 자, 기술. 참.
한통수가 아니랄까 봐서. 모험. 모험. 네. 자, 뭐 어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졌더니 저는 인정, 프로정신, 직업적 성취, 기술, 모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여러분 들까요? 인정, 프로정신, 직업적 성취, 기술, 모험,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벤처기업가. 벤처기업가, 벤처기업가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만 그렇죠. 예. 보면, 예, 그 단어만 보면. 자, 그러면 벤처기업가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벤처기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 프로정신, 직업적 성취, 기술, 모험, 이 5가지 가치 중에서 서로 비슷하게 같이 가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인정, 프로정신, 직업적 성취, 기술, 모험 중에서 저는 이 5가지가 다 한 덩어리로 가는 것 다 같은데. 한 덩어리라고 간다고요? 네. 벤처 기업가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벤처 기업가는 이 직업적 성취를 간절히 원해요. 직업적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은 벤처 기업가가 되지 않아요. 대개는 벤처 기업가를 지향하고 벤처 기업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직업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로 가지고 모험을 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가 벤처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과 모험은 같이 가요. 벤처 기업가라는 사람의 이미지에. 그리고 벤처 기업가는요, 인정과 직업적 성취는 벤처 기업가가 아니라 대개는 재벌 그룹의 뭐 임원이 된다든지 사장이 되든지 거기에서 일하는 박사는 인정과 직업적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벤처 기업가는 인정과 직업적 성취는 본인이 성공할 때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벤처 기업가가 미친 듯이 나아갈 때는 그거를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는 게 뭐냐면 프로정신이에요. 기술과 모험을 가지고 프로정신으로 나아갈 건가? 프로정신을 가지고 인정과 직업적 성취를 했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결국에는 프로정신을 중간에 두고 인정과 직업적 성취가 하나를 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술과 모험을 잇는 이것이 안철수의 심리 세계를 지배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이 생각하는 안철수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벤처 기업가를 했고, 그러니까 기술과 모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프로 정신으로 나름대로 구현을 해서 인정과 직업적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걸로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나름대로의 삶의 궤적이나 그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벤처 기업가라는 거 안으로 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한 번은 성공한 벤처 기업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또 어떤 벤처 기업을 또는 벤처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그를 새로운 벤처 비즈니스 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등장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의 삶의 가치는 인정과 프로정신과 직업적 성취와 기술과 모험, 이것을 만일 가지고 이분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면 이분에게서는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벤처 비즈니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단칼에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기가 단숨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 사실은 야당 단일화 운운할 때 이분은 당연히 내가 단일화가 되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니 이
찌질한 야당 다른 쪽 동네에서 자기를 딱 단일화를 안 시키고 뭐 협상을 하자는 등 룰을 하자는 등 이거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지금 날 물어보고 아름다운 양보라는 말은 하지만 치사한 성부를 하고 그래 나는 그냥 떠난다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그날 선거가 끝난 다음 날까지도 안 기다리고 선거하는 날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제가 고른 단어를 가지고 2012년 당시에 일을 해서 하셨잖아요. 네. 제가 만약 저 시절에 안철수 정치로 들어오기 전에 아까 그 단어들을 보고 나서는 다른 걸 골랐을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한 지적이세요. 저는 그 질문을 안 했으면 다음에 왜 옆에 앉아 있냐고 여쭤볼 뻔했어요. 진짜 오늘 훌륭한 지적이세요. 다음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김 기자께서 안철수 의원을 지배하는 또는 안철수 의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가치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여전히 벤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김 기자의 마음속에 현재 김 기자는 안철수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당 대표라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벤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등장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해봐서 몰라요. 본인 마음을 본인 몰라요. 그때 이렇게 골라봤으면 다른 걸 골랐을 것 같다고 말해요. 아니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만일 김 기자가 그때 안철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아주 굳은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벤처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새로운 혁명가 또는 구세주 이런 이미지에 더 가까운 단어를 골랐을 것이다. 단어를 골랐겠죠. 그런데 그거는 해보지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오늘은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안철수 대표를 분석하기 전에 이미 WPI 얘기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는 과연 어떤 대선 후보가 되고 어떤 대통령이 될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 특성은 이러한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혹은 지도자로 선택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재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을 이기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오늘 훌륭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잘못했고요. 그 다음 주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00회 여기서 마칩니다. 100회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 1000회까지는 못 가겠지만 대선까지는 쭉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 비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잘랑대는 역마차길을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살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여기 막걸리 한 사발이요.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등구름 흘러가는 신장 높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김어준 파파이스 전회까지 간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행동을 계속하면 되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A라고 평가하면 당사자가 나는 B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A일 사람일 확률이 높고, 게다가 그렇게 A라고 계속 말하면 이 사람도 A에 맞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죠. 훌륭하네요. 이해력이 빨라요, 제가.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그런 걸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WPI고,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을 보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이걸 여기 들어가서 테스트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형 이론은 이런 게 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실 건가요?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성격에 대한 5가지 요인이 있어요. 외향성, 신경성, 친화력, 개방성, 성실. 이걸 보통 이제 빅5라고 그러는데, 빅5. 대개는 1970년, 80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5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김총수 같으면 외향성 80점, 신경성 60점, 뭐 친화력 80점, 개방성 90점, 성실성 3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점, 20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점수를 주듯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합해서 이런 유형을 분류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점수를 받아보고 이게 김총수의 성격이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아,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점수만 알지. 점수만 네. 알지. 그리고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 어? 그래서 상당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한 심리학자는 너무 광분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는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우리가 마치 빵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성격을 이루는 5가지 재료인데 이 재료가 섞여져 가지고 진짜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소스인데, 그렇죠. 이게 버무려지고 난 다음에 5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렇죠.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마음의 형태, 성격이라는 것은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각자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리얼리스트라도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내 길을 가련다 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면서 살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말하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생각과 꿈이 있다. 근데 왜 나는 몇 년 전에 보여주고 그랬어요? 뭘요? 응? 저기 박사님 만나서 네. 상담도 하고 그랬었다며. 상담이 아니라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 파악하고 자꾸 또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리 검사 안 해도 네. 김 기자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또 무슨- 같은 또라이인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 기자는 리얼리스트예요. 리얼리스트. 예, 그리고 상당히 로맨티스트 모드에서 이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리얼리스트 모드로 변신한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그거 드네요. 나쁜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잘 사실 거예요. 좋은 거면 안 좋은데. 자, 컬처, 에이전트의 컬처는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그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돌격앞으로 그런 스타일이죠. 사실은 그런 뭐예요? 점에서 군인들처럼, 군인형. 그렇죠. 약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또 본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상당히 뿌듯해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공감이 잘 안 될 때 상당히 에이전트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대통령 같은 스타일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이 WPI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것은 국가 최고의 비밀을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경계를 해요. 뭐, 경계하시는 분이 군인군이라고 뭐 그런 거 발표하고 그러셨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컬처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컬처는 하는 거죠. 뭡니까, 그래서? 컬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화적인 거에 취향을 가진 삶인데 대개는 이제 에이전트는 우리가 과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밌게도 역설적으로 어떤 과제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 오타쿠다. 근데 그 과제가 다른 사람하고 공유되는 과제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혼자만 몰입하는 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멋있게 이야기하면 문화적인 어떤 몰입을 한다라는 그런 성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좋게 컬처라고 얘기한 그러죠. 거군요. 그렇죠. 좋게 이야기해야죠. 네. 자, 그렇고요. 뭐 여기 있는 거는 이 좀 설명을 뭐 하신 거네요. 지금 그렇죠. 간략하게 예. 보실 분들은 나중에 방송으로 캡처해서 보시고 혹은 책을 사서 보시고 이것도 타인 평가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고. 그렇죠. 자, 이 기법으로 이 분석에 의해서 네, 이 지금 프로파일이 그렇죠. 나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네. 하면 자기 평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이 저거 WPI 한번 딱 해보면 알 텐데.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나 자신을 이 로맨티스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딱 해봤더니 이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로 논다. 그러면 내가 안철수 의원이 조금 뭔가 남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남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또 대개는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인상은 약간 또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또라이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내 마음속에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를 쓰시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냐. 그렇죠.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제 안철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실제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뭐 안철수 의원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내 혼자만의 생각인데 여기서 김 기자나 또는 총수나 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안철수 의원은 이럴 것이다라고
믿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야 모르죠. 아, 몰라요? 아, 이런 분이 어떻게 기자를 하지? 몰랐네요. 아니, 원하는 답변을 주세요 그냥. 그러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지금은 본인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저분은 어차피 나올 유엔 거야. 사무총장 끝나고 나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부분 믿고 있으면 그분은 나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건 하늘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되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이렇게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네. 사람이 네. 실제가 어떤지 하고는 상관없이 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자기는 B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A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 행동을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근데 본인은 지난 99회에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 황상민 교수님의 쥐야기 프로젝트 잠룡의 뇌. 아, 교수님이 아니죠 이제.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응? 첫 번째 안철수 대표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WPI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겠다 예고를 했고요. 근데 이 WPI가 뭐냐 하는 문의가 많아요. 방송에 나갔더니. 그러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WPI 성격 분류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자료들은 뭡니까? 이해, 자기평가, 성격, 타입평가. 지난 시간에 WPI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또 WPI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 네. 특히 그 사람 본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연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WPI를 통해 가지고 확인도 해볼 수 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WPI가 무슨 내용이냐 이제 궁금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란 인간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 WPI가 궁금한 그렇죠. 분들은 이걸 읽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WPI를 경험해 볼 수 있느냐? 그거는 WPI를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저 체크 위즈덤 센터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김어준 총수는 내한테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갑자기 그래 난 지금부터 김어준 총수야 딱 생각을 하고 그 검사를 해보면 내가 김어준 총수를 어떤 또라이로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할 때 마치 내가 김호준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검사를 하면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김호준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김호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WPI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존재, 어떻게 느껴지는 존재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지금 11시인데 무려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앞부분에 놓으신 분들 다른 특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그게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이 각각의 다른
가치를 어떻게 그 사람이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와 행동 방식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얼리스트는 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릴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릴레이션에 전전긍긍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한 50% 정도의 기본 삶의 모드가 리얼리스트의 모드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의 문제를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리얼리스트가 관계라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 그것보다는 예. 스스로가 너 왜 사니? 뭘 위해서 사니? 하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가족관계, 인간관계, 뭐 이런 관계 알겠습니다. 때문에 관계에 맞춰서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라는 것은 오빠 믿지? 나를 믿어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기가 해야 될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대부분의 로맨티스트가 이제 트러스트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서적인 동료가 조금 덜해요. 그런데 트러스트가 상당히 떨어지면 항상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매뉴얼은 뭡니까? 매뉴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보통 일반적인 규범이나 통념이죠. 근데 여기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매뉴얼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매뉴얼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안 하고 매뉴얼이 상당히 떨어지고 내일 뭐 늦으면 늦지 뭐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모범, 흔히 말하는 모범생 스타일이 매뉴얼이 높으면 좀 모범생이고 좀 깝깝하고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되게 매뉴얼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스트 예를 들어서 뭐 인본주의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휴머니스트하고 용어가 다르게 쓰인 거군요. 그렇죠. 휴머니스트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중요시하겠는데 보통 제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오지랖이 넓은 인간들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 단어가 평상시에 쓰던 대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감안하시고.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이 심리를 가진 사람은 이 단어만 봐도 벌써 느낌이 와요. 잘못했어요 제가. 네. 아이디얼리스트는요? 아이디얼리스트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김청수 같은 사람 엉뚱하다든지 뭐 딴 세상에 있다든지 딴 세상에 있다. 막말로 하면 뭐 이제 또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사람